대표님, 네, 요새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7가지 정도 있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혹시 7가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대표님 지금까지는 여러 번 성공이라는 경험을 해보신 입장에서 실제로 그런 징조들이 혹시 있었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문즉답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주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인간관계, 직업, 거주지. 제 경우는 드는 생각은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됐다? 술은 여전히 뭐 가끔씩은 마시면 담배는 언젠가부터 끊고 그 뒤로 안 하는데 좀 깨끗한 삶을 살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주변 환경, 저는 골프를 이제 안 쳐요. 사람들이 이제 골프를 치는 것이 꼭 운동만의 목적이 아니라 교류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성인 남자가 5시간, 6시간을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낸다라는 쉽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거나 또는 뭐 골프를 침으로써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의 전문성과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보고 같이 하고자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지금 질문에 맞는 답인지 모르겠으나 주변 환경이 그렇게 조금씩 정돈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현명하게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성공할 준비가 된 사람은 안색이 환하게 바뀐다. 아하. 그런 얘기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안색이 바뀌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위닝 스피릿,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될 거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서 또 만족하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지나고 나면 그 스트레스 또한 어떤 즐거움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상이나 사람들의 안색을 보시는 입장에서 뭐 신입사원을 볼 때든가 그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죠.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볼 때도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지식이나 뭐 이해도 뭐 이런 것은 둘째, 세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해당 직종 업무에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스스로 간절한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눈빛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 와서 뭔가 해보겠다라던가 그런 것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텐데, 관상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안색이라던가 눈빛이라던가 거기서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에서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뭐 비즈니스 파트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같이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같이 할 만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방법 또한 드러나게 돼 있죠. 예. 그 이제 안색과 관상에서 좀 더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의 외모, 나의 외양을 정돈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편협한 생각을 하면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각자가 편한 그런 어떤 아웃핏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복장을 하는 게 내가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는 것도 이제 덤으로 가져가고, 또 의외로 이런 스타일을 하는 것이 시간이 덜 걸리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꼭 나의 그런 기준에 익숙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자리와 또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맞는 또 그런 복장이라던가 그런 또 관리 같은 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생각들, 뭐 고정관념이나 선입견들이 깨지고 긍정적으로서 생각들이 바뀐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얘기일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이 리시라고 하잖아요. 개 목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리시가 있다라는 거죠. 삶의 반영인 거죠.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축적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리시가 있으니 알게 모르게 나 스스로 한계를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break the leash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뭐 벽을 깨라라는 그런 얘기와도 같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크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워라밸에 대한 부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내가 정말 생각하는 바가 아닌 정말 기대되는 그런 답들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따지면 워라밸이 뭐지?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 또한 즐기는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저의 어떤 워킹 아워는 그보다 훨씬 더 길지만, 어떠한 방식으로건 내가 만족스러운 성공하는 삶을 위한 그런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그게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또는 과거의 어떤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하나의 사례입니다.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그러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다음은 사소하지만 좋은 일들이 종종 생긴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소하지만 소소하게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건데, 주말에 그냥 넓어져 있고 싶기도 하지만 아침에 이제 뭐 한 8시, 7시, 8시에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끝나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땀 흘리면서 같이 하는 얘기도 좋고, 그 뒤에 혼자서 또는 둘이서 셋이서 같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그게 굉장히 사소한 사치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의 그 좋은 기후에서 아침에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한 주일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그마한 사치가 아닐까. 그런 것들, 사소하지만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 생긴다, 그런 것 같아요. 5번째로는 활력이 넘치고 컨디션이 좋아짐을 체감한다라는 징조입니다. 이건 뭐 지금 얘기가 계속 좀 비슷비슷한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활력이 넘치는 게 있고 또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조로우면서도 뭐 건강한 방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 더 의도적으로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서 가는 거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뭐 주변에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랄까, 어딘가에 몰두해서 그냥 그런 거 물불 가리지 않고 거기에만 꽂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틀에 박힌 삶보다는 좀 더 레이백한 그런 삶을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에 맞는 어떤 운동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나는 그보다 더 에너제틱한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쾌감도 있고, 거기서 그게 또 나의 컨디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결국은 하루를 더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이기도 하고. 6번째인데요. 좋은 인연, 좋은 귀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 좋은 인연, 또 어떤 좋은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네. 맞아요. 그거는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은데, 쓸데없는 인간관계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겠고, 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남는다라는 얘기겠죠. 또는 새롭게 찾아온다일 수도 있을 테고. 사실이 그렇고요.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박진영 가수가 그 어떤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인맥 쌓으려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였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썸네일을 보고서 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다, 뭐 공감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했는데,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본업에 충실하고 거기에서의 나의 어떤 컨텐츠를 쌓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이쪽 저쪽 다니면서 뭐 사람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다 무의미한 관계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정리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사람들은 공동의 가치가 있다 보니 같이 서로에게 기대면서 또 동시에 그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또 다른 한편에는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썼던 얘기인데, 뭐냐면 인생이 다 점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점이었을 때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점들이 다 선으로 연결된 그런 것들의 연속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고객 상담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서머 인턴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로스쿨 다니면서 서머 인턴을 하던 친구였는데, 본인은 이러한 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턴십 기간 중에 이렇게 배워서 내가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당시에 우스갯소리를 했었던 게, 아,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런 관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또는 당신이 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쾌하게 기간을 같이 보냈죠. 근데 진짜로 왔어. 진짜로 한 몇 년 지났죠. 한 6, 7년 지난 것 같은데 연락이 와서, 그때 우리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냐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 참 인생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좋은 인연들은 또 어떻게든 다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성공하기 직전에 인생 최대의 고민과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 최대의 고민, 이런 게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고민이 가벼운 고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고민이 찾아왔다기보다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뭔가 내가 결정의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기가 올 텐데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있어서 제 일의 기준은 고민이 될 땐 할까 말까의 고민이라면 하고 나서 후회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고민의 대부분은 현실화되지 않는다. 뭐 90몇 %는 괜한 걱정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고민이 찾아왔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뭐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에 있어서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을 거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했죠. 뭐 나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고민이었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큰 고민이었었고 또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나와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 역시도 선택의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정한 거죠. 하고 나서 후회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던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거지만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나을 테니 여전히 그 결정의 기준은 동일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상에서의 고민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러한 고민 실현이라고 왔을 때 결정해서 그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나면 바라건대 큰 걱정의 대상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떠올려 보셨을 때 큰 결정들이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후회되는 거 이게 딱 떠오르는 후회되는 건 없는데 항상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미지의 궁금함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이런 건 있었다. 미국에 왔잖아요. 한 20대 30대 이때 한참 이제 내 주변의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중반 뭐 2010년 뭐 이럴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또는 뭐 동남아 이런 데서 사업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뭐 잘해서 막 이렇게 성공한 그런 경우도 듣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해볼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게 어떤 커리어가 됐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는 일이 뭐 변호사고 회계사고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떤 뭐 소프트웨어가 됐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창업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가지 않은 길들에 대한 궁금함과 아쉬움은 있으나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아주 큰 아쉬움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대원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들이 정말 하늘에서 로또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이 영상이 증문즉답을 하다 보니 뭐 충분한 그 좀 정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게 물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운치기삼이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성공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좀 더 교만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의 환경으로 인해 비롯된 것들이 굉장히 큰 비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운치기삼이라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상당 부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운이 찾아왔을 때 그걸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온전히 그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전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서 나왔던 이 모든 질문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